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RK9 뉴스입니다. 한국은 영하의 날씨에 전국에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LA 일대도 내일부터 60도 초반대로 낮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습니다. 일교차가 큰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쉽죠.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트럼프 감세안으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승리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2018년 새해부터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1%로 대폭 낮추고 개인소득세율로 납세 계층에 따라 3에서 9포인트 인하하는 초대형 감세안이 마침내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하고 있어서 성탄절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31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227대 203으로 승인된 데 이어서 연방 상원에서도 최종 가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8년 새해부터 10년간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초대형 감세안이 연방의회의 최종 가결로 트럼프 공화당의 첫 번째 입법 성과이자 미국민 다수의 성탄절 선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과 일자리 법안 HR 1번은 연방 하원에서 찬성 227대 반대 203으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도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감세법에 따라 첫째, 법인세는 현행 35%에서 2018년부터 항구적으로 21%로 대폭 내리게 됩니다. 둘째, 개인소득세 납세 계층을 7단계로 유지하되 새해부터는 10, 12, 22, 24, 32, 35, 37%로 대부분 낮춰 3 내지 9포인트 인하하게 됩니다. 중산층 서민가정 대다수가 해당되는 부부 연소득 19,050달러에서 77,400달러 사이면은 새로운 소득세로 12%를 내게 돼 현재 15%보다 3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부부 연소득이 25만 내지 30만 달러인 중상층 가정은 33%이던 개인소득세가 24%로 무려 9포인트나 급락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봉급 노동자들은 새 2월부터 세금을 그만큼 덜 떼어 더 많아진 액수로 페이첵을 받게 됩니다. 셋째, 17세 이하 부양자녀에 대해서 받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1인당 2,000달러로 2배 오르게 되고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들은 1,400달러까지 리펀드, 환급받게 됩니다. 넷째, 주택모기지에 대해서는 75만 달러까지 그 납부이자에 대해서 공제받게 되고 지방세는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를 합한 납부액이 10,000달러까지 연방세에서 제외받게 됩니다. 다섯째, 소득의 7.7%를 넘는 의료비용과 학자금 융자에 대한 납부이자, 은퇴연금, 자선기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계속받게 됩니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적용받는 기본공제, 스탠다드 디덕션은 24,000달러로 2배 올라갑니다. 여섯째,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폐지돼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10년간 1,300만 명의 무보험자를 양센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인세 감세죠. 중산층 감세 조치도 여럿 포함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세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만 커질 위험성도 큽니다. 또 감세 혜택은 중산층과 서민까지 대부분 누리게 되지만 자세히 보면 실질적으로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법인세 인하와 AMT 폐지 모두 고스란히 기업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세 개편까지 따져보면 누구보다 이 감세안의 승자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지난 5월 전 세계 병원과 은행, 기업 네트워크를 마비시킨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말과 6월 전 세계 병원과 은행, 기업 컴퓨터 네트워크를 마비시켰던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하고 대북 사이버 압박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의 토머스 보서트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지난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병원과 은행, 기업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돈까지 요구했던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의 배후는 북한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서트 보좌관은 우리는 가볍게 혐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이번 공격이 북한 정권의 지시로 이루어진 소행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서트 보좌관은 북한 정부와 연계된 사이버 기업들이 이번 공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영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파트너 국가들도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우리의 결론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미국은 김정은이 이번 워너크라이 공격을 명령한 것임을 지목하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너크라이는 MS 윈도우 운영체제를 교란시킨 랜섬웨어로 지난 5월과 6월 단기간 내 150여 개국에서 23만 대 이상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병원과 은행 등에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영국 정부와 MS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번째 국가안보 전략을 제시한 다음 날 북한을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공개 지목하고 나서 사이버 테러에 강력 대응하는 것은 물론 대북 제재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중시켜 나갈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이버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았지만 미국 내 피해가 클 경우에는 추가 제재와 사이버 맞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서트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을 지목해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지만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나쁜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말에 벌어진 소니 픽처스 해킹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며 북한 정찰총국을 제재 대상에 공식 지정한 조치를 단행했고 북한 인터넷이 완전 다운돼 미국의 사이버 맞보복설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미국 주간 방송사인 M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춘다면 대회의 안전한 개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 또 남과 북 사이에 대화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올림픽 기간에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기간에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은 그동안 언론 보도와 군 당국의 입으로만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겁니다. 평창 올림픽을 한반도 국면 전환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든 게 가능할지는 북한에 달렸다면서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3월 이뤄져온 한미연합훈련은 현재 4월로 연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호응해서 평창 올림픽 참가로까지 이어질 경우 한반도 정세의 흐름은 급속하게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어제 아침 탈선한 엠트랙 열차가 사고 전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교통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벨라딘 차르는 어젯밤 기자회견을 열고 열차 뒷부분에서 얻은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열차는 사고 전 제한 속도인 시속 30마일 구간을 80마일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엠트랙 측은 당시 열차가 과속 시 자동으로 속도를 낮춰주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속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차르 부위원장은 과속이 탈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규정하긴 아직 어렵고 왜 과속했는지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아침 7시 40분쯤 승객 77명, 승무원 7명이 탑승한 엠트랙 열차는 워싱턴주 타코마와 주도 올림피아 중간 지점인 듀퐁에서 고가 철도를 벗어나 아래의 5번 고속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14량 가운데 13량이 철로를 벗어났으며 이 가운데 1량이 고속도로 위로 추락하면서 자동차와 트럭 7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약 100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차르 부위원장은 연방정부 수사 관계자가 하루 종일 현장을 조사했다며 사고 현장 조사는 약 7일에서 10일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휴에 맞춰서 휴가까지 내 길게 여행을 다녀오는 주민들 많은데요. 그런데 직장인들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캘리포니아주 직장인 2명 가운데 1명꼴은 올해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직장인 절반은 올해 배정받은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로버트 F사의 조사를 바탕으로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샌디에고 등 캘리포니아주 대도시 직장인 46%가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직장인 2명 가운데 1명꼴은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셈입니다. 이는 전국 다른 대도시 24곳에서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꼴만이 휴가를 다 쓰지 못했다는 비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휴가를 내지 못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높은 비율인 전체 25%는 자신의 부재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 자신의 중요성을 휴가를 못 떠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19%는 할 일이 너무 많아 휴가를 갈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17%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휴가를 떠날 만한 돈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휴가를 쓰는데 죄책감을 느낀다는 비율도 11%에 달했습니다. 다만 죄책감을 느낀다고 답한 직장인은 회사를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사가 눈치를 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는 상사가 휴가를 못 떠나게 은근히 막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과 보스턴, 워싱턴 DC 등 북동부 지역과 시카고, 디트로이트 등 중부 지역에서는 직장인 32%가, 시애틀과 덴버, 피닉스 등 서부 지역에선 33%가, 그리고 애틀란타와 휴스턴, 달러스, 마이애미 등 남부 지역에선 직장인 35%가 각각 올해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